계속해서 가스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약재량을 정리하실 건데, 약재량 정리하시기 전에 또 간단하게 유도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약재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스계 관련 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5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가스계 퍼센트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가스계의 메타삼성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가스계의 퍼센트 구하는 공식이 첫 번째가 21분의 21 마이너스 5 곱하기 100. 그래서 요거는 쌤들 밑에서 보시겠지만 무유출 가정하고요. 유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별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방어구역 최적 플러스 방사된 가스 최적 분의 가스 최적 곱하기 100. 이거는 뭐 당연히 물리적인 공식이 되겠죠. 그럼 뭐 어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가 들어왔고 그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구하는 개념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가스의 메타삼성 구하는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O2분의 21마이너스 O2 곱하기 V 하는 애가 있는데 얘도 무유출 가정합니다. 그리고 유도해야 됩니다. 자, 밑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메타삼성 구하는 거 이때까지 쭉 해보셨어요. PV는 nRT 또는 PV는 WR-T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 R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판별해서 저하고 연습을 해보신 부분입니다. 어느 공식을 쓰실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최적입니다. 그 비최적은 사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실험값의 개념이다. 그래서 특정한 온도 압력이 있을 때 얘가 얼마의 메타삼성이 되더라, 이렇게 예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CO2 기준입니다. CO2 기준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1도씨 1기압에 0도씨 표준 상태죠. 요때 CO2 1kg이 0.509 메타삼성으로 기화최적 되더라, 기압 팽창 되더라,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요렇게 45kg을 담아 놨어요. 그리고 배관을 연결해서 어떠한 실의 방호를 위해서 헤드를 설치해 놨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얘가 터지겠죠. 그리고 얘들이 요렇게 뭉게뭉게해서 기체화되면서 자리 차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들 요 1kg만 생각해 보세요. 이 1kg이라는 애가 이 어떠한 장소에 뿌려졌을 때 뭉게뭉게해서 메타삼성으로 만들어지는 값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1기압 0도씨를 가정해서 이 값을 가진다라는 예시인 것이지, 이 실의 온도와 압력을 우리는 모두 다 가늠할 수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실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얘들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1kg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얘들이 정량적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다,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요 장소에 1기압에 0도씨였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1기압에 0도씨였다 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 최적 팽창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 45kg을 요 공간에 갖다 뿌렸을 때는 0.509만 곱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의 메타삼성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랑 제시된 값이 매칭이 되었을 때 비최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5개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요. 이 5개 공식 가지고 가스계는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가스계 소화설비 방사 시에 3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완전 치환이라는 거 있는데 얘는 무시해도 되고요. 자유유출이라는 애가 있고 무유출이라는 애가 있어요. 되시겠죠? 밑으로 바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재를 사용해서 얘들의 형태를 판별할 거니까, 유출의 여부를 판별할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CO2 하는 애가 자유유출, 할론이라는 애가 무유출,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CO2를 대체하는 불활성 기체도 자유유출 하는 애라고요. 그럼 자유유출의 개념은 뭐냐? 자, 불활성이나 CO2는 둘 다 질식을 주요 소화 효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화재 초기에 산소를 밀어야 되죠. 기본 개념이. 그래서 다량을 방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다량을 방사했으니까 고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재발화를 위해서 그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를 해야 된다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량을 뿌리게 되면 실내의 압력도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될 거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 다량을 뿌렸으니까 당연히 한정된 공간에 질량이 늘어났으니까 압력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요? 과압 배출구라는 애가 필요한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관련된 공식 잠깐 저하고 훑어보셨거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뭐까지 기억하셔야 되느냐? 창문이나 문틈으로 얘들이 삐집고 칙 하고 새어나간다고요. 그 상태가 자유유출이라고요. 요 느낌을 항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근데 얘 반대적으로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 얘를 대체하는 거죠. 좀 전에 보셨고. 그럼 얘들은 억제 소화하는 애입니다. 화학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소량을 뿌리는 개념이에요. 많이 뿌리는 게 좋지 않다고요. 독성 물질 생성하고 오존층 파괴하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저농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죠. 단시간에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대비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렇죠. 아무리 소량을 뿌린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한정된 공간에 질량이 늘어났으니까 얘들의 압력은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요. 그리고 상승한 정도에 비례해서 칙 하고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 양이 어떻다고요? 자유유출, CO2나 불활성 기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뭘로 계산한다? 무유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요 개념 먼저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뭐 쓰는 걸로 나오지 않겠지만 이 개념이 있으셔야 앞으로의 계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위에 CO2 퍼센트 구하는 공식 중에 21-O2 다시요. 21분의 21-O2 곱하기 100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그럼 최초에 우리 교실 생각하세요. 우리 교실에 공기가 100% 있었고 이 중에 21%가 산소였어요. 그러면 N2가 79, O2가 21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100%. 그럼 얘들의 비율이 N2 대 O2는 이거 바뀌었죠. 79 대 21입니다. 79 대 21 하나 고쳐주시고요. 그러면 N2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21분의 79 O2.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실 공기가 100% 있는 상황에서 산소는 21% 있었어요. 근데 얘가 들어왔어요. CO2가. 자리 차지를 했겠죠. 그럼 공기는 전체적으로 밀렸을 거예요. 산소도 덩달아 밀렸을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원래 N2랑 O2만 있었는데 CO2가 들어왔다고요. 근데 얘가 100%라고요. 왜? 한정된 공간은 그대로일 거니까. 되시겠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유출 적용. 자, 그러면 이제 N2 자리에 21분의 79 O2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CO2 남기고 요 두 개 이항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100-O2 마이너스 21분의 79 O2 그리고 나서 21로 통분하는 거죠. 그럼 2100, 21, 79 그러면 요 두 개가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21분의 2100-100 O2가 되는데 100으로 묶어서 밖으로 뺀 거죠. 그래서 21분의 21-O2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유도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쌤들 그냥 하나만 참고로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CO2의 메타 삼승 구하는 공식이죠. CO2의 메타 삼승. CO2 메타 삼승은 결국은 O2분의 21-O2 곱하기 V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애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00%로 보는 게 아니라 공기의 메타 삼승을 보는 거예요. 메타 삼승. 그리고 공기의 메타 삼승이 우리 교실의 실체적이죠. 무슨 말이냐?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실체적. 그럼 우리 실에 공기는 얼마의 메타 삼승이 있느냐?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맞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산소는 21%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공기의 메타 삼승에서 무슨 메타 삼승? CO2의 메타 삼승이 유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산소의 퍼센트는 줄어들겠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산소의 질량이라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의 질량이라는 것은 절대량이고 안 바뀌어요. 왜? 얘들이 무유출이니까. 그래서 무유출이므로 산소 질량은 동일하다. 그래서
밀도라는 로우 값은 V분의 M이 나올 거고요. M 질량으로 정리하면 로 V가 됩니다. 로 V. 근데 여기에서 가정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로 1하고 로 2가 같답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한정된 공간에 어느 정도 100%의 공기가 있을 때 밀도랑 당연히 100%의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CO2가 들어왔어요. 그럼 한정된 공간에 질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밀도가 같을 수 있겠어요? 맞죠? 원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면 다르다고요. 그런데 얘는 이게 가정이 되어 있다고요. 어떤 경우를 가정해서 엄청나게 큰 공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쌤들, 얘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르노이 같은 것도 4가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요구, 유선과 유적선은 일치하고 비점성이고 비압축성이고 이런 법칙들을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는 뭐냐? 최초 상황에서의 산소의 질량은 로 V라고요. 로 V. 로 V인데 이 V는 쌤들 100분의 21의 실체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은요. 자, 로 하나 붙고요. 두 번째 상황은 로 2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의 21이 아니죠. 바뀌었을 거니까. 21%가 아니고 바뀌었을 거니까. 그리고 최적은 V 곱하기 O2가 V 플러스 O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뭘 날린다고요? 로 2 가정에서 날린다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공식이 100 날리죠. 100 필요 없으니까. 21V가 V 플러스 CO2의 V 곱하기 O2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쌤들께서 가정해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VO2, CO2V의 O2. 자, 이 기호가 좀 어렵습니다. 얘를 넘겼습니다. 21V-V의 O2. 그리고 여기에서 산소를 넘길 겁니다. 그러면 CO2V만 남죠. 그러면 O2분의 21-O2의 곱하기 V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O2로, V로 묶으면 되죠. V로. 그러면 21-O2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떨어졌고 O2를 밑으로 나누니까 내려온 거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유도는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인 내용 알고 이제 뒤에 약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을 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인 공식은 W 킬로그램 구하는 공식이죠. 얘는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 이렇게 되는 애인데요. 얘도 밑에 먼저 봅니다. 얘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게 되면 얘를 유도해서 나온 거예요. 23회 때 나왔습니다. 23회. 무슨 공식이냐? 여기에서 CO2 퍼센트 구하는 거죠. 퍼센트 구하는 공식은 실체적 플러스 가스체적 분의 가스체적 곱하기 100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방금 앞에서 보신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를 기호로 고쳐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V라는 애는 S 곱하기 W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되실 건데 좀 전에 설명한 거 똑같아요. 45kg에 약제를 어떤 공간에 갖다 뿌렸다. 그러면 S라는 비체적을 곱하니까 전체 메타삼승이 나왔죠. 좀 전에 제가 요거 한번 예시했잖아요. 45kg의 소화약제 CO2를 기준으로 0.509 1기압 0도씨 킬로그램당 0.509 하니까 얼마의 메타삼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얘를 기호로 나타낸 것밖에 없죠. 얘가 V, 얘가 S, 얘가 W라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피는 S 곱하기 W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S 곱하기 W를 여기 가스 최적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요. 시작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농도는 C라고 나타낼 거고요. V는 실체적 플러스 W 곱하기 S. 얘가 결국 비체적 곱하기 소화약제량. 그리고 W 곱하기 S 그대로 적히고요. 곱하기 100이죠. 그럼 이때 쌤들 얘를 묶어서 넘깁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들은 남아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분배 법칙 한번 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요 C 곱하기 W 곱하기 S. 자, 요거 제가 한번 중간에 쓸게요. CV 플러스 CWS는 100WS 이렇게 되겠네요. 좀 복잡하죠. 그러면 우리 다음 과정이 얘를 남기고요. 얘를 넘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CV는 100WS 마이너스 CWS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W하고 S가 공통인자로 있네요. 그래서 100-C로 묶어버린 거죠. 지금 여기.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CV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제 W만 남기고 얘를 넘길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00-C, S 따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CV는 CV. 이렇게 끊어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기본적인 요 공식 쓰고 있는 공식 자체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요 공식에서 온 거라고요.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의 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는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W 킬로그램 구하는 거고요.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쌤들 쉬운 거부터 요 V는 실체적이죠. 메타 삼승이 들어가면 끝나는 값이에요. 자, 근데 요 C를 볼게요. C는 쌤들 무슨 값? 설계 농도라고요. 그래서 설계 농도는 어저께 CO2에서 한번 예시 보여드렸죠. 소화 농도라는 거에 여유 계수를 곱하면 설계 농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화 농도 또는 이론 농도 곱하기 여유 계수. 그 여유 계수는 이번에 바뀌었죠, 쌤들. 작년에 바뀌어서 얘를 적용하는 게 나올 줄 알았으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뀐 건 C급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원래 A급으로 보고 1.2였거든요. 1.2. 그런데 1.35로 바뀌었어요. 그럼 설계 농도에서 이 표를 헷갈려 하세요. A, B, C급이잖아요. 근데 소화 농도는 A, B, A로 나와요. 그럼 C급은요, 쌤들 무슨 화재예요? 통전 중인 전기 화재지 않습니까? 근데 통전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기 제품 화재죠. 전기 장치 화재고. 그럼 걔들은 그냥 A급이라고요. 걔들 안에 기름이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A급이랑 C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시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설계 농도는 A, B, C 해서 A급은 1.2, B급은 1.3, C급은 1.3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 농도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되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쌤들 뭘 하셔야 돼요? S라는 애를 구하셔야 돼요. S. 자, S는요, 쌤들 요 밑으로 갈게요. 자, S라는 애는 일단 두 가지 개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사시험에서 구하는 방식이 위의 방식. K1 플러스 K2 곱하기 T 도씨. 이렇게 할 거고요. 이 S라는 N은 이렇게 의미는 아셔야 돼요. 1기압의 미지의 온도. 미지의 온도에서의 약제의 비체적을 S라고 부르게 되고요. S는 선형상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형상수.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K1이 뭔지, K2가 뭔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K1은요, 1기압 0도씨에서의 소화약제 비체적입니다. 그럼 STP죠, 표준상태. 그러면 쌤들, 저하고 수리학 공부하셨으니까 저하고 하실 때 기체 밀도를 공부하셨어요. 기체 밀도는 STP 상태일 때 어떻게 구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적용해서 22.4분의 분자량. STP가 아닐 때 어떻게 구한다? RT분의 PM 또는 R-T분의 P 요렇게 구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체적은 뭐다? 밀도의 역수다.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1기압 0도씨에서 소화약제 비체적은 여기 있는 밀도의 공식만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1은 어떻게 나오는 값이다? M분의 22.4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M에 들어가는 애가 뭐라고요? 분자량이라고요. 분자량.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잠깐 올라갑니다. 이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 쌤들께서 좀 전에 이 약재 구종에 대한 화학식, 자 먼저 구조식, 그리고 나서 화학식, 그리고 나서 분자량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방금 보셨지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단순히 나왔어요. 단순히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M분의 22.4예요. M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FC3110이다. 탄소 4개, 수소는 0개, 불소는 얼마예요? 19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4가 될 거고 얘는 0이고요. 얘는 19 곱하기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8, 얘는 190. 분자량 238. 그러니까 238이 여기 들어가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게 K1 값이라고요. K1 값. 요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쌤들 실제로 238 나눠보면 요 수치가 안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쌤들께서 외우시고 있는 기본적인 수치들, 원자량 H1, 탄소 12, 그리고 염소는 35.5, 요오드 127, 브롬은 필요 없고요. 플로린 19. 이런 애들이 우리가 그냥 소수점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정수화해서 약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기율표 보시게 되면 소수점으로 막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실제적으로 정밀하게 적용했을 때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수치에서는 K1 값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산에 활용할 거라고요. 그럼 그 전제가 뭐예요? 문제 조건에서 이런 원자량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시해서 시험에 나왔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하 동일하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는 지금 어떤 걸 구했다? K1을 구했다고요. K1. 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K2로 가봅니다. K2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K1을 273등분한 겁니다. 그럼 이건 보일샤르의 법칙을 조금만 아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고 해보실게요. 자, 이해가 되시면 이해하시는 게 좋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여기를 부피로 보고요. 여기를 온도로 볼 거예요. 자, 압력은 없습니다, 쌤들 지금. 그러면 모든 기체는요,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상승하는 직선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요 지점이 쌤들 절대 온도입니다. 0도 K.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교점이 잡히는 Y축이 0도 C죠. 그럼 0도 C에 지나는 요 지점의 값이 K1인 겁니다. K1. 0도씨 1기압에서 약재가 가지는 비체적, 요게 K1 값이라고요. 개념이. 자, 그런데 S를 보셨을 때 K1 플러스 K2 플러스 다시요. K1 플러스 K2 곱하기 T도씨 할 거거든요. 여기가 방어구역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20도씨였다. 그럼 그걸 계산해 보실 건데, 그거 계산하기 전에 개념부터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쌤들, 여기가 섭씨로 쳤을 때 마이너스 273도 C죠. 0.2로 빼고요. 그러면 쌤들 이제 샤를의 법칙을 아시니까 요만한 농구공만한 기체가 있어요. 그게 K1 값이라고 하세요. 근데 얘가 온도 1도씨가 떨어질 때만큼 얼마만큼 작아지겠어요? 일단은 샤를의 법칙이니까 작아진다라는 개념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작아지다가 여기 0도 K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0도 K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멸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농구공만한 기체가 온도가 떨어질수록 줄어들 건데, 요 칸을 굳이 나누자면 쌤들 몇 칸이 형성이 되겠어요? 273칸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온도 1도씨가 떨어졌다. 요 위치로 갈 것이고, 얘들은 이 농구공만한 기체를 273등분 한 것에 1만큼 줄어들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온도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도씨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개념이죠. 273등분만한 이 부피량이 계속적으로 1도씩 상승될 때마다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딱 머무르게 되는 거죠. 20도씨에.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필요하다? 상승된 부피가 필요하다고요. 상승된 부피. 그럼 상승된 부피 요만큼이 K1에서부터 K, 지금 여기 S죠. 여기 상승된 부피만큼을 보는 게 뭐라고요? K1을 273등분 한 것의 20배만큼 커진 거지 않습니까? 20칸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요 K1을 273등분한 걸 K2라고 하는 거예요. K2. 그래서 우리가 S라는 선형상수값을 어떻게 구한다? 기존의 K1에서 커질 거죠. 얼마만큼? 273등분 한 것에 적용되는 온도만큼. 요게 선형상수의 개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K1, K2 요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호구역에 온도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자, T 도시, 지금 아까 위에서 S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T 도시. 이 T 도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얘가 특정 온도로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 줄 때가 있어요. 범위로. 그러면 우리 쌤들께서 무조건 뭐 한 거? 낮은 온도를 기준 잡아야 돼요. 낮은 온도는 기체 팽창률이 작을 거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작은 상태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유는 다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쌤들 최근에 나온 거 방금 말씀드렸죠. 23회 때 무유출을 기초로 하는데 그 이유를 쓰고 산출식을 유도하시오. 무유출에 대해서 아까 쓰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샤를 법칙, K1, K2를 다 설명하시오. 23회, 24회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온 거죠. 예전에는요 그냥 식만 쓰고 식만 설명을 해봐라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건 요거죠. K1 플러스 K2 곱하기 T 도시. 자, 그런데 좀 전에 하신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체의 밀도입니다. STP가 아닌 상태일 때 제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PM분의 RT 또는 R-T분의 P. 그러면 쌤들 지금 얘가 1기압 T 도시에서의 비체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1기압 0도씨가 아닌 모든 상태일 때 얘를 쓸 거잖아요. 그럼 얘가 밀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뒤집어도 비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S는 PM분의 RT 또는 얘를 P분의 R-T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값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한론에서의 약제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되셨고요.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유유출하는 개념. 자, 우리가 불활성 기체의 약제 공식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걔를 공부하시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 자유유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념 설명드렸으니까 됐고요. 쌤들,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자연대수, 로그 뭐 이런 애들 나오는데 쌤들 이거 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유도하는 거 23회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설명할 때 뭐 사실 우리가 소방하자고 뭐 로그를 다시 배우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순서를 기억하셔서 외워서 대입하셔라.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얘가 이미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자, 얘가 중요하고요. 얘가 뭐 할 때? 자유 유출하는 가스에서의 실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먼저 볼게요. X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얘가 메타삼승 퍼 메타삼승이 되죠. 자, 이게 뭐냐? 물론 단위 소거돼서 무차원으로 나오겠지만 의미를 알아야 되죠. 방호구역 1메타삼승당 필요한 가스의 메타삼승 값이 X라고요. 그러면 얘가 무슨 가스?
자유유출하는 애들의 가스량을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2.303 로그 100-C분의 100. 요 공식이 메타삼승포 메타삼승을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유유출하는 애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스가 CO2지 않습니까? 근데 CO2에서 쌤들 요런 공식 썼어요? 안 썼죠. 그냥 표면화제에서 테이블 방식으로 표 암기. 신부화제일 때도 테이블 방식으로 표 암기 해서 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밑으로 먼저 갑니다. 자, CO2의 경우 물리적 성질이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수리적 계산과 데이터를 반영해서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테이블 방식, 표를 외워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표 방식이 아니라 모음 방식을 선택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는 계산도 할 수 있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쌤들, 자, 제가 쓸게요. 기존의 X라고 해가지고요. 자유유출 구하는 공식이 메타삼승포 메타삼승이거든요. 그럼 얘 공식이 어떻게 나온다? 2.303의 로그 100-C분의 100으로 나온다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얘 단위가 메타삼승포 메타삼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화지만 생각해 볼까요? 45 미만, 45에서 150, 150에서 1450, 1450 이상. 그래서 약재량이 1, 0.9, 0.8, 0.7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0.75를 제가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럼 0.75라는 것에 이 기준이 된 단위가 뭐냐 이 말이죠. 단위가 0.75kg per 메타삼승이라고요. 1m 삼승당 0.75kg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값이 실제적 공식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메타삼승 per 메타삼승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메타삼승 per 메타삼승을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 per 메타삼승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위를 생각해 보셨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킬로그램 per 메타삼승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소거되면서 킬로그램 per 메타삼승이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L을 차원적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해서 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밀도? 그런데 가스계에서는 얘를 밀도라 칭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 값이 그때그때 변할 거거든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뭐라 칭한다? 비체적의 역수라 칭합니다. 비체적의 역수. 아니, 물론 차원은 밀도죠. 밀도지만 비체적의 역수.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도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 곱하기 밀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 S분의 1 비체적의 역수로 나타낸다고요. 요거 하나의 패턴입니다, 쌤들. 로우를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게 되면 2.303 로그 100-C분의 100에다가 비체적의 역수를 곱하게 되니까 뭐로 나온다? W라는 킬로그램 값으로 나온다고요. 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외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셨죠? 자, 이제 뒤에서부터 실제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 개념은 잘 잡아 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유유출 방식을 산출하는 유도식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CO2 소화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표면화제를 먼저 볼 거예요. 표면화제. 그래서 방금 표현한 거죠. 테이블 방식, 최저 한도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쌤들 이거는 미국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준용하거든요. 표면화제는 1기압 3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1기압 30도씨 계산할 때 참고해 주시고, 자, 테이블 방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계산하려고 하느냐 하게 되면, 자, W 킬로그램이고요. 2.303 로그 100-C분의 100 곱하기 S분의 1이에요.
그러면 쌤들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CO2 표면화제에서는 설계 농도의 기준이 몇 %다? 34%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C 값에 3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나 해결하면 돼요? 여기 비체적의 숫자만 해결을 하게 되면 W가 나와지는 거죠. 그럼 이 비체적이라는 N은 방금 할론 공식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다? K1 플러스 K2 곱하기 T도시 또는 PM분의 RT, R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K1은 다시 어떻게 구한다? N분의 22.4. 그래서 CO2의 분자량 44. 그리고 K2는 K1을 273등분. 그리고 온도는 위에 제시된 대로 30도씨 기준. 계산하시면 0.56. 요게 S값. 자, 다시 한 번 더. PM분의 RT. 1기압에 30도씨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절대온도를 303도 K. 그리고 CO2의 분자량 44. 그리고 1atm이니까 0.082. 들어가니까 똑같이 나와야죠. 0.56.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조금만 더 올릴게요. 여기 C 값에 34를 집어넣고 S 값에 0.5를 집어넣어서 계산기를 누르니까 반올림해서 0.75가 나온다고요. 0.75. 되셨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라고요. 기준. 자유유출에서 34% 맞추려면 메타 3승당 0.75kg만 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적이 작아질수록 이 테이블당 어떻게 해요? 10%씩 가산을 한 겁니다. 왜? 유출 시점이 빨라지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의 농도치는 가산을 해놨으니까 34%에서 실제로 더 상승을 하겠죠. 설계 농도는. 얘가 기준이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애를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요 개념이라고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쌤들. 자, 요 공식을 먼저 기억하세요. W는 2.303의 로그 100-C분의 100 곱하기 S분의 1.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본 거냐면요. C 값에 34% 집어넣고요. S 값에 30도 기준에서 0.56 집어넣어서 W를 구해봤다고요. 그러니까 0.75가 나왔죠. 그걸로 끝. 근데 10%씩 가산해서 0.8, 0.9, 1.0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렇게 해볼 거라고요. 요 34를 미지수로 만들고요. 미지수로 만들고 W 값에 0.75, 0.8, 0.9, 1.0을 대입해 보겠다고요. 물론 얘 솔브 써도 될 거예요. 하지만 계산 과정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W 값에 0.75 집어넣고요. 2.303 로그 그대로 답니다. 그리고 100-C분의 100. 얘가 미지수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0.56분의 1. 그럼 로그 수치 놔두고 요거 이항해서 위아래로 얹습니다. 그럼 2.303은 내려가고 0.56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계산 패턴입니다, 쌤들. 얘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수치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쟤를 계산하시게 되면 0.1824가 나와요. 그러면 로그를 풀어야 돼요. 이거 상용 로그라고 해서 밑수가 이제 10이죠, 10. 상용 로그라고 해서. 그래서 로그를 해제를 하면 선생님들 그냥 하나 패턴입니다. 요 로그가 넘어가면서 10에 0.1824 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자, 이해 안 된다. 하나의 패턴으로 알아가시면 돼요. 모든 계산은 똑같을 거니까. 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C를 구할 거잖아요. 근데 C가 분모했어요. 얘를 뒤집을 거예요. 되셨죠? 그럼 얘도 덩달아서 뒤집어져야 되죠.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C를 일단 얘는 100부터 올렸네요. 100부터 올렸고요. 이제 얘 넘기고 얘를 넘기면 되죠.
그러면 C는 그대로 플러스 보호도 할 거고요. 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기 치시면 요렇게 나온다고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0.8, 0.9, 1.0 돼 있는 애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에 0.8 집어넣고 0.9 집어넣고 1.0 집어넣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형식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C하고 S를 집어넣어서 W를 구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W하고 S를 주고 C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조금 가져가야 됩니다. 되셨다 생각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실 건 뭐냐 하게 되면 신부화재입니다. 신부화재. 자, 신부화재는요, 선생님들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표면화재는 30도씨, 신부화재는 10도씨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재량 다 나와 있고 설계 농도까지 표로 다 나와 있어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판별해 보면 되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W는 2.303의 로그 100-C분의 100 그리고 S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S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쌤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K1 플러스 K2 곱하기 T도씨. 그러면 요 10도씨만 바뀌면 되죠. 그럼 사실은 요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0.527이 나와요. 0.527. 근데 반올림 처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테이블은 7을 버렸어요. 그래서 0.52로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예전에 관연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버린다 만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당연히 반올림해서 0.53으로 쓰는 게 맞아요. 우리의 계산은 셋째짜리 반올림해서 둘째짜리 하는 게 기준이니까. 별도 언급이 없으면. 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테이블 방식을 만들 때 셋째짜리는 버렸어요. 그래서 0.52로 제가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죠? PM분의 RT에서 온도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요는 뭐냐? 이 0.52라는 값이 S 값이다. 요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쌤들? C 값이죠, C 값. C 값이 방금 위에서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50%, 65%, 75%. 그러니까 50 한번 집어넣어서 얘 값 나오고 65 한번 집어넣어서 얘 값 나오고 75 한번 집어넣어서 얘 값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50%를 적용하니까 1.3333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1.3이에요. 근데 55 미만의 정체통은 유출이 또 빠를 거죠. 유출이. 작으니까. 근데 얘는 10%가 아니라 20% 가산한 거예요. 그래서 1.56 나왔는데 반올림 처리해서 1.6이 된 거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65 적용하면 2.019. 그래서 2가 나오고 75 적용하면 2.666. 그래서 2.7이에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수치가 1.3, 1.6, 2.0, 2.7이라고요. 자유유출 공식을 다 대입을 해서 구해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앞에서 보신 거 똑같은 거예요. W 2.303의 로그 100-C분의 100 S분의 1. 그럼 여기 S에 0.52 집어넣고요. 여기 W 값에다가 쌤들 1.3, 1.6, 2, 2.7 요런 거 개별로 집어넣어서 C 값을 다시 풀어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나온다고요. 요렇게. 앞에서 하나 제가 패턴 잡자고 한 거 있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얘들이 나온다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표면화재가 됐든 신부화재가 됐든 선생님들 요 과정 W를 구해내는 거 그리고 W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C 값을 별도로 구해내는 거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표면화재든 신부화재든 한 번은 백지에 한번 쌤들 해보셔야 될 겁니다. 시험에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이제 별도의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이제 불활성 기체로 넘어가면 돼요. 약재량. 자,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니라 예시는요. CO2 기준으로 합니다. CO2. 자, 가로 6m, 세로 6m, 세로 높이 3m. 목재 가공품 창고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은 신부화재가 되고요.
방사 시간은 7분 이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단서 조건에 2분 이내에 설계 농도의 30% 이상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요. 그럼 얘를 뭘로? 자유유출을 이용해서 한번 가늠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W는 2.303 로그 100-C분의 100 곱하기 S분의 1 할 거거든요. 그럼 2분 이내 30% 농도니까 농도치가 30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S값을 위에서 빌려오겠습니다. 0.515 집어넣을게요. 그럼 계산기만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기 누르실 때 쌤들 로그를 치시게 되면 바로 밑으로 가로가 열릴 거예요. 그럼 상용 로그라고 해서 거기에 10을 쳐야지 계산되는 계산기들이 있어요. 공학 계산기도 뭐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계산 방식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0.686이 나왔네요. 그럼 반올림 안 하고 계속 써볼게요. 그럼 얘들은 메타삼성당 0.686kg은 뿌려야 2분 내에 30%에 도달된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2분 내에 30%가 전체, 이제 얘는 1m 삼성이 기준이었으니까 전체 메타 삼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메타 삼성 실체적에 1m 삼성당 30%의 약재량을 곱하니까 74.088kg이 나왔어요. 그럼 이 정도를 뿌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한다고요. 그런데 얘는 질량값이잖아요. 얘를 질량 유량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민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약재량을 몇 분 내에 뿌려야 된다? 2분 내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2로만 나눈 거예요. 그럼 37.044kg per min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 방사 시간이 2분 내에 30%에 도달해야 되는 질량 유량은 우리가 구해냈거든요. 그럼 이제 7분 이내에 방사되는지만 보면 돼요. 7분 이내에 방사되는지. 그러면 CO2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고 있는 약재량 모두가 쏟아지는데 7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뭘 구했어요? 여기에서 나가는 질량 킬로그램 퍼 민을 구했는데 지금 구한 킬로그램 퍼 민은 뭐다? 2분 이내에 30% 이상을 만들기 위한 질량 유량을 구한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 질량 유량으로 전체량을 다 쐈을 때 7분 이내가 되는지를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구해야 되죠. 몇 병 저장할 거냐. 그러면 우리 원칙적인 계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체 최적 그리고 목재 가공품 창고니까 세 번째 칸이죠. 서전 방목 거기에 서전 방목 거기에 목 그러니까 2kg 그러니까 216kg입니다. 약재량이. 그런데 여기에 조건에는 없지만 쌤들 그냥 기성품 45kg짜리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4.8병 그럼 따라서 5병 저장하게 될 거고 5병을 저장하니까 전체량은 얼마가 된다? 225kg이 된다. 45 곱하기 5. 그러면 이제 얘를 나누는 거죠. 자, 여기 수치 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225kg을 나누기 하는데 얼마로? 제로 한다고요. 얘로 37.044kg per min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뭐가 날라가요? 나누기니까 킬로그램이 날라가고 민이 남는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6.07이 나오게 되고 7분 이내에 방사된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가늠할 수 있는 거냐? 37.044의 질량유량. 그럼 이 질량유량이 2분의 30% 농도를 맞추기 위한 질량유량. 그럼 이 속도로 질량유량을 가져갔을 때 이 전체량이 7분 이내 방사되는지를 본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07, 7분 이내 방사가 됐다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쌤들 개념은 이런 거죠. 한 병만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자체 증기압이 엄청 크다라고 했고요. 구멍을 뻥 뚫어주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나가겠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나가는 속도가 느려질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얘 값이 고정일 수는 없다고요. 처음에 많이 나가고 나중에는 늦게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수리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얘 자체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 값에 그냥 평균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데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 자료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부터 있었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쌤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요 자료 만들어지고 2년, 3년 뒤엔가 요 관련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 시간 구하는 거 빼고 요까지 시험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게 이제 23회 때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은 뭐 다시 나와도 됩니다. 다시 나와도 되니까 우리 쌤들께서 이 개념 2분의 30%의 개념도 같이 한번 잡아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유유출 공식 써서. 자,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쌤들께서 할로겐 화합물은 다 하셨고 불활성 기체 계열의 약제 구하는 공식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복습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책에서는 V 곱하기 X, X는 다시 요렇게 돼 있는데 쌤들 한 번에 그냥 쓰세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우리는 W 안 구합니다. Q 메타 삼승 구할 거예요. Q 메타 삼승 구하는데 자유유출 공식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자, 요까지입니다. 근데 쌤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CO2에서는 계속 뒤에 S분의 1을 붙였잖아요. 근데 불활성 기체는 S분의 1이 필요가 없죠. 왜? 킬로그램으로 안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타 삼승 퍼 메타 삼승 그대로 구한다고요. S분의 1이 필요 없다라는 개념 잡아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1메타 삼승의 방호구역당 필요한 가스의 메타 삼승. 그럼 이제 뭐만 곱해주시면 돼요? V의 메타 삼승만 곱하면 끝나는 거죠. 전체 최적만 대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S분의 VS라는 애가 하나 붙어야 돼요. 좀 밀렸네요. 얘를 이제 앞으로 뺄게요. 자, S분의 VS라는 애는 가감계수의 개념입니다. 가감계수.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애를 조금 더 뿌리자, 조금 덜 뿌리자로 만들어주는 애가 S분의 VS입니다. 요 순서대로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밑으로 갑니다. S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쌤들, S의 개념은 할로겐에서 정리하면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K1, K2 다 동일합니다. T도시 적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대신에 n분의 22.4 하실 건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분자량. 그러면 IG 우리는 541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고 예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얘는 541은 N2가 52%, 그리고 아르곤이 40%, CO2가 8%. 그럼 얘의 분자량을 구한다고요. 그럼 분자량은 항상 기준이 킬로몰이죠. 그럼 얘들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1km몰만 떼서 본다고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킬로그램 값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N2라는 N은 28kg죠. 킬로몰당 1km몰 속에 질소만 있으면 28kg라고요. 근데 얘가 혼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52%의 비율로 있다고요. 그리고 얘는요 40kg이죠. 킬로몰당. 근데 40% 비율. 그리고 CO2입니다. CO2는 44kg입니다. 킬로몰당. 근데 얘가 8%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기 눌러서 다 더해 주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IG 계열이 쌤들 생각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바뀌는 거 없고요. 자, 이제 밑으로. 자, 요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식을 써볼게요. Q는 2.303의 로그 100-C분의 100 곱하기 S분의 1 없다고 했어요. V 곱하기 S분의 VS. 얘가 요렇게 가감계수라고요. 안 적어놨네요. 가감계수. 커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쌤들께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VS는 어떻게 구하느냐? S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린 기본적인 공식으로만 얘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20도씨예요. 무조건 20도씨. 그리고 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S는 그대로입니다. K1 플러스 K2 곱하기 T도씨입니다. T도씨. 그러면 쌤들, 자, 우리가 범위를 10도에서 30도라고 해볼게요. 자, 한 번은 우리가 10도씨라고 예시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K1, K2는 바뀌는 게 없죠. 그럼 VS는 20이 곱해질 거고 10도씨 기준이니까 S는 10이 곱해져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 S분의 VS 값은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누는 개념이 되죠. 1보다 큰 수가 나온다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눴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1.5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요렇게 메타3승, 메타3승, 그리고 실체적인 메타3승을 기준해서 약재량을 구할 거예요. 근데 구하는 단위가 메타3승이잖아요. 기체. 근데 이 기체가 과연 이렇게 뿌려졌을 때 괜찮겠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농구공만한 거, 또 농구공만한 게 있다. 그럼 얘가 20도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쌤들, 만약에 얘가 기준이 20이었다라고 하면 S분의 VS는 그냥 1이죠. 소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농구공만한 애가 20도씨 기준이었다. 그러면 20도씨에는 그냥 그만큼만 뿌리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10도씨가 되었다. 그럼 요만해야 될 애가 10도씨 공간이니까 더 작게 팽창하겠죠. 그럼 요만큼을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 이만큼이 되어야 산소를 빨리 밀어버릴 거지 않습니까? 자리 차지하면서. 자, 그래서 1.5가 나오면 가산을 하는 거죠. 더 뿌려라 이 말입니다. 왜? 온도가 낮아서 팽창 잘 안 할 거니까 더 뿌려라. 더 뿌려야 빨리빨리 자리를 끼워 맞춰서 산소를 빨리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30도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누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가 되고, 예시를 하자면 0.5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20도씨 기준으로 농구공만 한 애였는데 온도가 더 높은 실에 갖다 뿌리니까 당연히 기체는 더 커지겠죠. 그럼 원래 있던 것에서 안 늘어도 될 만큼, 안 늘어나도 될 만큼이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양보다 조금 덜 뿌려도 된다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가감계수의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요번 시간은 우리 쌤들하고 약재량 구하는 거 해보셨어요. 약재량.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약재량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셨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별거 없죠. 나머지는 최대 허용 설계 농도 넘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계속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구역 당연히 큰 거죠. 큰 거. 계산한 값 중에 큰 거 적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